예,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편입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죠. 사실 광고예요, 광고. 광고인데 뭐 유의미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혹은 제가 이거를 이제 노션에서 실제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 제 멘토링을 하시는 분에게 또 올려놓는 이유는 이제 편입 6기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경향성을 짚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MD도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 30초나 15초짜리 그런 광고와는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커리큘럼 상반기 커리큘럼 OT 때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분이 있었죠. 우드워드. 이분은 이제 비타민 B12. 그러니까 비타민 B12 여러분들 이제 그 스트럭처를 구글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를 사람이 전합성,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구조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로부터 합성할 수 있을지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포르피린링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한 전합성으로 노벨상을 타셨던 분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합성법을 개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출삼순환 OT 때는 이 사람을 넣었습니다. 베리 샤플리스. 샤플리스는 노벨상을 2번 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면접에서나 이제 그 학원 자료에서 학원이나 뭐 멘토링 자료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샤플리스 에폭시데이션이라고 해서 비대칭 카이랄성 합성법으로 노벨상을 탔고요. 특정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 에폭사이드를 더 많이 수동률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의 수동률은 이난시오머릭 익세스로 따지죠. 거울상 초과량으로 따지니까. 사실은 거울상체에서 95% 한쪽을 만든 걸로 노벨상을 한 번 타셨고, 두 번째는 이제 트라이아졸이나 테트라졸. 이 테트라졸은 한번 이제 면접 같은 데서 약대 면접 같은 데서 나올만 하거든요. 이 테트라졸이나 트라이아졸은 카복실산의 생동등체로 쓰입니다. 약품합성학이나 유기화학, 현대 유기화에서 좀 중요한 개념인데, 물론 시험엔 안 나와요. 필기 시험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카복실산을 어떤 엔자임이 효소가 이렇게 엔자임의 리셉터가 딱 이렇게 들어 맞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pH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테트라졸을 달아놓으면은 보통은 카복실산 역할도 하면서 pH나 기타 영향을 좀 덜 받게 만들어 놓는다. 즉 뭐한다? 리셉터나 혹은 엔자임과의 인터랙션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합성으로 클릭 케미스트리 매우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 노벨상을 탔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이게 면접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근데 사람 이름을 하지 않고 어떠한 분자 구조를 가져왔어요. 얘가 뭔지 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조를 찾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뭐 대충은 알지, 대충은 아는데. 자, 퀴놀론계 항생제예요. 퀴놀론계 항생제인데 얘 이름은 좀 크게 쓸까요? 세미 플록사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위대한 유기화학자 두 분을 원래 깔았었는데 오늘은 이걸 왜 깔았냐? 제미플록사신은요 되게 독특하죠. FDA approved 승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입니다. SK에서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꽤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약대나 혹은 이거는 한의대 빼고는 수의대도 안 배우나? 수의대 사실 잘 몰라요. 한의대하고는. 그래서는 항생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퀴놀론계 항생제는 크게 레보 아니 왜 하고 있냐 씨. 아무튼 시프로 레보 목시 그다음에 개미로 나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항균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라 이전에 개발된 키놀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뭘 잡을 수 있어? 네,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를 잡을 수 있어요. 농동균을 잡을 수 있는 타깃이었고 세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레스피레터리 그러니까 호흡기에 잡는 클랩시엘라나 이런 다제내성 균이면서 폐렴을 일으키는 균들을 잡을 수 있는 레스피레터리 퀴놀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네어로비 그러니까 현기성균을 잡는 것 중에 나왔는데 얘는 현기성균과 그 레스피레터리를 그러니까 폐렴균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항생제예요. 그래서 퀴놀론의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FDA 승인된 SK에서 만든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신약이에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OT 들어가지고 제 강의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시간 낭비하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그러면은 FDA 승인 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은 뭘까요? 최초의 신약? 가스활명수입니다. 가스활명수.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 식체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게 하이진이라는 게 그렇게 막 발달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콜레라 환자 본 적 있어요? 콜레라 환자 본 적 없죠. 콜레라 환자 본 적 없는데 콜레라가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나 생물학과에서 중요하게 이제 그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위생이 좋지 않으면은 그런 여행자 설사, 감염성 설사 질환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 이거 만들어졌을 때가 일제시대였거든요. 일제시대였으니까 이때 당시 위생이 좋았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름도 거창해요. 활, 살린다,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는 물이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스란 말이 없었지. 활명수였죠, 활명수. 또 이제 가스란 말이 그때도 있었어요. 이러면 곤란하니까 활명수였어요, 활명수. 근데 그 정도였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얘는요. 1세부터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1세부터. 아니 어떻게 1세부터 활명수를 먹을 수가 있지? 1세부터 베나치오를 먹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세부터 우리 완전 아기 때는 정말 먹는 약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인데 활명수를 먹을 수가 있어. 왜 그래? 1900년대에는 이 약밖에 없었잖아. 이 약밖에 없었으면은 뭐 아기든 어른이든 뭐 노인이든 임산부든 어떻게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식체가 심하고 막 설사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약이 없어. 근데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확보가 돼가지고 얘는 진짜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보세요. 1세부터 돼 있어요. 1세. 2세인가? 저 1세 맞을 거예요. 1세부터 돼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얘는 뭐 제미플록사신, 퀴놀론계 항생제, 기전은 DNA 토프 아이소머레이즈 4하고 DNA 자이레이즈 둘 다 타겟을 하죠.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의 둘 다 각각이 이제 특징이니까 타겟을 잘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다. 제미플록사신이고 우리나라 최초 신약, FDA가 들어가지 않은 최초 신약은 활명수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제 다 들었죠 사실 다 들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간단히 보면요 편입에서의 유기와 악의 뭐가 다르냐라고 봤을 때 작년, 재작년 혹은 재재작년 뭐
특징적인 기출들, 그러니까 특징적이지 않다는 거는 그냥 아무 문제나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말고 그나마 회자됐던 거, 아마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게 뭐지? 혹은 오답 퍼레이드가 났거나 그런 문제들만 잠깐 보면, 자 보시면 일단 그 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MD하고 똑같습니다. 현행의 MD하고 편입은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 문제 맞추는 데 들어간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 전문 강사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현행의 메타를 보시면은 유기학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약품합성이 어렵게 나오는 게 현행 약대에서 그렇게 쫙 깔아봐. 그러면은 현재 유기학이 피트 때처럼 독립적으로 막 성행을 했겠죠. 근데 지금을 보시면 화학 가르치는 사람이 유기화학 가르치고 이런 거는 피트 초창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심도 있게 몰라도 누구나 다 가르칠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현물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듯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의 현행 메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학원이라는 거는 멘토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재 유기화학을 보시면 대부분 공부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화학 공부 막 생물 공부는 미친 듯이 해요. 막 이것저것 자료 수집하고 뭐 양리학, 미생물학 온갖 거 다 해. 일반 생물학은 안 하면서 일반 생물학은 또 제대로 못 하면서 막 욕심은 엄청 많아. 근데 그게 이게 각 학교에서 조금씩 나오니까 그 메타니까 그쪽을 좀 더 이제 셀링 포인트로 잡는 거고, 유기화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근거를 뒷받침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적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 같은 사람도 유기화학을 강의할 정도로 유기화학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한두 번째 정도는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약간 정석이 필요한 문제들. 밑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이거 저희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대학교는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지엽의 끝판왕이었어요. 지엽의 끝판왕. 이제 여기하고 다릅니다. 여기하고 좀 달라요. 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출제진들이 계속 바뀌면서 생기는 출제 경향의 모호함이 주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약대를 출제하면은 뭐 랄록시펜, 타목시펜의 썸, SERM 썸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바제독시펜이나 랄록시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스트에 대한 어피니티가 좀 떨어져서 브레스트 캔서에서 조금 영향이 적고, 이제 타목시펜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에 쓰면은 브레스트 캔서를 조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약물 치료학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제 한 해만 그렇게 나오고 안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메타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종잡기가 힘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약대 스타일입니다. 약대 스타일인데 약물학을 내진 않아. 양리학을 막 내진 않는데 미생물학이나 유기화학, 약품합성학, 특히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약품합성을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옥세틴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몰라도 풀 수 있었고, 그 전에 나와 있던 거는 이제 뒤에 제가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얘만 좀 문제예요. 얘만 현임 유기화학에서 이 학교를 제외하면은 특별하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이 학교 하나만 보고 그런 걸 준비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니, 나는 지엽 많이 봤는데? 가 아니라, 자, 첫 번째. 자, 요거, 목포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대표적인 로빈슨 고리아 반응이죠. 여기선 제가 지금 막 반응을 설명하진 않을게요. 로빈슨 고리아 반응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응이요? E2의 안티페리플라나.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는 E2 하면은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뭐부터 생각? 안티베타 수소를 찾아라. 안티베타 수소를 찾고 안티베타 수소가 동등하게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그때부터 뭘 찾아라? 짜이제프루를 찾아라. 단 3차 요소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면 대표적으로 보통은 T 부톡사이드를 쓰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호프만인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이렇게 E2의 풀이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고 심지어 MD 기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뭐라고?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봐봐, 얘도 봐봐요. 연세대 이거 문제 좀 논란이 있었죠? 이게 무슨 반응이야? 예? 무슨 반응이야 이거? 예를 들어서 뭐 DMS 같은 걸 쓰거나 뭐 TMSI 같은 걸 쓰거나 해가지고 나온 설퍼 일라이드 문제가 있었고요. 설퍼 일라이드 해서 이제 케토닌이나 알데하이드를 에폭사이드로 합성하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기출은 아니고 똑같은 반응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미트 기출이 한번 나왔어요. 미트 기출 한번 나왔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가 막 더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올레핀 메타스테시스나 그러니까 크롭스 카탈리스트 루테늄 사용하는 거 플러스 핵 반응, 소노가시라 반응, 스즈키 반응 이거 이름은 안 나왔지만 MD 기출에서 한번 다 나왔어. 뭐라고? 다 나왔어요, 진짜로.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했던 기본서 연습 문제 뭐 맥머리가 거기 그 연원이 참고 도서잖아요. 뭐 3천 문제 가까이 되는 거 풀다든지 혹은 뭐 이거 뭐 브루스에도 나오고요. 하나 더 나왔던데 브라운에도 나와요. 브라운에 나오는데 그 문제 다 풀까요? 연습 문제? 3천 문제가 넘는다고. 풀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진 못해요. 유기화학 말고 여러분들 화학도 안 되고 일반화학도 안 돼 있잖아. 토익도 안 돼 있잖아. 사실 심지어 대부분 토익도 안 돼 있다고. 오케이? 근데 유기화학을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중요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엽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조차 MD 기출에 나와 있다. 또 단국대 편입 이것도 엄청 많이 틀려왔어요. 뭐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오히려 헷갈려하는 거. 카이네틱 에놀레이트와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 그러니까 에놀이 어떻게 형성되냐 했을 때 LDA 같이 강염약친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염약친이라고 하는 거는 친액체는 기본적으로 염기와 똑같죠. 왜? 음이온이니까 전자가 풍부해서 전자가 부족한 걸 공격해야 되니까 음전하가 센 게 염기도도 세고 친액도 세잖아요. 근데 친액도는 탄소를 공격하기 때문에 속도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속도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유효 충돌은 입체장애 아레니우스 상수에 제가 여기선 자세히는 안 할게요. 입체장애 문제가 있으니까 L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 아이소프로필이잖아요. 그쵸? 다이 아이소프로필이니까 입체장애가 세가지고 친핵도가 낮아진다. 얘는 근데 무슨 환원제? 친핵성 환원제이기 때문에 입체장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입체장애 영향을 똑같이 받는다. 짜이제프, 안티짜이제프. 그러니까 호프만처럼 된다. 간단하다. 똑같다. 원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체화 강의에서도 당연히 진짜 여러 번 연습했고 있어. 기출도 있다고. MD 기출에도 다 있어. 진짜 웬만한 거 다 있어. 오케이? 자, 충남대학 때는 제가 기출을 안 가져오고 그대로 원래 원본 문제들 가져왔어요. 똑같아. 이거 변형해서 냈고요. 25년도는 이거 변형해서 냈고 24년도는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냈어. 테카 쓰는 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은 할만하다요.
할만하다. 할만하다. 오케이? 할만하다. 기준을 정한다면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지네 아침이라. 기준을 정한다면 MD 기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거에 대한 사이드로 나오는 반응들을 정리해서 암기하고 풀어보고 복습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물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정 전도 있고요. 어딨니? 잠시만요. 임용 문제도 좀 있어서 MD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리는 거는 좀 필요해요. 그건 이제 사실 광고잖아.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유전상수도 보면 있긴 있어요. MD 기출이 한 문제 정도 있고 이걸 통해서 제가 편히 못 이라고 적어놨죠. 연습 추가적으로 하면 되고 물론 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이건 제 파이널 모의고사거든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연습하게끔 해준다. 자, 그러면은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예. 야, DCC 구조 그려라. 근데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풀텀을 주면은, 그러니까 풀네임을 주면은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쵸? 풀네임을 주면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만 주면 그릴 수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엽이야, 지엽. 그다음에 요게 팍스로비드 성분인지 알겠어요? 팍스로비드는 이제 코로나19 다 죽어가지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니르마트렐비르하고 리토나비르의 믹싱이고 니르마트렐비르는 얘고요.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가 대사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비슷한 예로 엘도파와 카비도파, 그다음에 이미페넴 실라스타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는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혹은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얘가 작용이 있지만 이 순수한 작용은 좀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맞출 수 있겠냐고. 이런 거 못 맞춰. 이런 거 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BRCN이고. 이 폰 브라운이거든요. 폰 브라운. 이 폰이 그 자기를 뜻하잖아요. 자기. 폰 브라운이 무슨 반응이냐면요. 예전에 이제 상반기에서 자세히 했었는데 CNN 때려요. 지금 정말 대충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N이 플러스잖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를 때리면 옥텟이 초과해.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나갈 수밖에 없어. N이 플러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원자를 때리면은 옥텟이 초과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탄소 양이온만 제외하고 이렇게 N이나 O에 양이온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때리면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왜? 일반적으로 옥텟이 부족한 경우가 없으니까. 그럼 옥텟이 항상 초과되게 되니까. 이게 드라이빙 포스예요. 아주 BR-가요. BR-가 요렇게 때리고요. 질소로 전자를 넘겨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 결과물이 드라이빙 포스가 질소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직접 받기에는 옥텟 초과해서 못 받으니까 옆에를 때려가지고 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산촉매 가수분해하면 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하나 떨어지면 세컨더리 아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민이라는 게 우리 이거에 사실 반대 반응이긴 해요. 아민이라는 게 그 가브리엘 합성법 보면은 1차 아민을 만들기 힘들어서 프탈리미드에다가 로딩을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3차 아민까지 가버리니까 그냥 3차 4차까지 가버리니까. 오케이? 똑같아. 얘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고 제거를 한다. 이게 폰 브라운의 의미입니다. 근데 나온다?
지금 편입 되게 대가대 편입 20년 했어요. 20년?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지금까지 단 한 문제 나왔다고. 이거 할 거냐고.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거는 제끼고 이런 거는 제껴야 된다. 자, 이제 조금 차분하게. 너무 약간 너무 목소리 또 막 새벽에 찍어가지고 마탱이가 갔어요. 자, 차분하게 보면은 자, 강의 추천 커리큘럼.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이게 시간 적어놓은 건 다 완강이 된 거고요. 자, 기본이란 플러스 체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론을 배우면은 체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진짜로 나한테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풀 때나 할 때는 이해 잘 되는데 하다가 막상 내가 풀려면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플러스 체화, 그러니까 정석으로 밟고 싶은 분은 기본 이론 플러스 체화부터 차분하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 이순환이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순환은 이제 회차별 MD 기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입에서는 굳이 이순환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플러스 체화 70시간을 듣고 요렇게 따라오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고 혹은 다른 강의를 한번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다 싶으시면은 요거만 하셔도 됩니다. 요거 54시간만 하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대만 빼고는 뭐 충남대 약대에서 나왔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단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25학년도 연대가 어렵다고, 연세 원주가 어렵다고 했는데 솔직히 쉬운데 너무 유기학, 그만큼 현재 유기학 위치가 땅바닥이라는 소리죠. 거의 땅바닥이 하는 소리예요. 피트 때보다는 쉬워졌다 얘기입니다. 피트 때. 그러니까 한 유기학이 여러분들이 일반화 공부하는 만큼 유기학 했으면은 어렵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마저도 이 54시간 내의 문제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됐었다. 현재까지는 24년도에 나온 기출까지는 대가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결이 됐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 54시간을 듣고 부지런히 복습하고 연마함만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자,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놓고요. 제가 유일하게 오조놀라이시스 메커니즘을 정말 자세하게 그려놓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현재 편입하시는 분 중에 가오존분해 반응의 메커니즘을 가르치거나 혹은 언급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일부는 언급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세히 메커니즘을 하는데, 자, 포인트도 이미 다 적어놔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포인트와 실제 메커니즘을 좀 분리를 했고 물론 자세히 한다는 소리죠. 이거는 지금 알켄다논인 것 같은데 알켄다논의 체화 과정 일부고요. 요거는 카본 1파트의 체화 과정 일부인데 체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지런히 연습을 합니다. 제가 체화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웬만하면 당위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이렇게 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기본부터 잘 쌓고 싶다, 난 시간을 유기하게 좀 투자할 수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보시면 자, 서머리, 기출 삼순환 스텝 1이 서머리부터 오시는데 다른 선생님이나 솔직히 비교해보진 못했어요. 비교해주진 않았어요. 정확히는 뭐 제가 뭐 그만한 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끊을 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물론 재력도 없어요. 재력도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게 따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본일 알파 위치 반응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MD 기출을 통해서, 계정 MD 기출을 통해서 바로바로 연습을 하게 되죠. 바로바로 연습을 해.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들 보고 문제를 바로 풀자.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정말 기초가 탄탄하진 않겠지. 그러면은 이제 기본 교재로 돌아가서 발췌독을 하든지 강의를 발췌하든지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만 하더라도 지금 뭐
8개에서 10개, 이번 2026 6학년도 MD 기준 서머리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다 하신 분들이 8개에서 10개 정도 맞고, 반응을 안 했어도 6, 7개 정도는 6, 7개 맞았다는 분도 꽤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제가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강사를 전 계속 할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서머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 개념, 반응들을 대부분 다 다루게 돼요. 대부분 다 다루고 그 가장 큰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OT를 만약에 듣고 있다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겠죠. 대부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완전 노베이스는 많이 없고요. 그 다른 강의 이제 찍먹해보고 혹은 다른 강의 들었는데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문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려. 이론은 뭐 이해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풀면 쓱쓱 풀리면 나도 풀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풀어보면 안 풀려 하는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찾으니까, 자, 이런 서머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을 들어가는데, 3순환은 이제 여기까지 개정 이후 MD까지는 1순환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선지로 다 쪼개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문제별로 다시 연습을 하는데 예비고사와 사회까지 피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난이도인데 조금 더 이질적이고, 그러니까 문제를 암기하는 거를 약간 방지하고자 조금 문제를 더 추가했고, 그래서 1서머리 때 연습했던 거를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이런 점은 모자랐구나, 이런 점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는 괜찮네 하는 것들을 문제로 풀어가면서 다시 체득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프론트 스텝은 이제 개정 이전 MD하고 임용인데요. 조금 이제 지엽적인 반응들도 꽤 있고, 여기까지 해야지 커버된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충남대 약대라든지 혹은 충남대 약대 말고 연세원주 같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모른다고 생각하고 카니자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푸는 포인트들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리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너 이론을 다시 들어야 하냐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하고, 물론 이론을 들으면 좋겠지. 근데 시간이 없으면 여기 있는 걸 서머리에다가 추가로 덧붙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는 OT 자료에서는 넣지 않았지만 대단원 서머리가 따로 있어서 시험장용 서머리 13페이지로 압축한 시험장용 서머리가 있어요. 시험장용 서머리에다가 서머라이즈 해도 되고요. 기출섬수나 OT에서 봤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브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문제가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피트 같은 경우에는 피트 일반화학 수준에 맞는 파이널 모의고사 경향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잖아요. 현재 MD나 MD나 편입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유기화학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감을. 그러니까 제가 기출 1순환과 서머리와 3순환을 여러 번 풀면서 체득을 했겠지만, 이제 그걸 한번 쫙 하고 나서 생물화학을 하다가 유기를 까먹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서머리를 보는 것도 보겠지만,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 한 2, 3일에 이틀 정도에 한 번씩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앉자마자 혹은 이제 공부를 마치기 직전에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 하나씩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2, 3일마다 하나씩 10문제 정도 해서 슥슥 풀고, 그 필기노트 보고, 모르는 것 같으면 발제 강의 듣고, 나는 한번 개념을 하겠다 하면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기화학을 리프레시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유기화학은 휘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할 거고, 여기다가는 제가 최신 편입 기출부터 사실 최신 편입 기출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특히 유기화학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까 당국대회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MDP나 임용을 베끼고요.
임용을 베끼고, 피트, 심지어 피트 그 정말 고난이도 때는 잘 베끼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건 너무 이제 선을 넘었으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기본서 연습 문제, 추가로 기본서에 그 강의자 인스트럭터스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자를 위한 테스트 뱅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런 데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복원하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뭐 강사의 기출 복원 문제를 봤더니 뭐 정말 압도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었어. 아니면 혹은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화학 문제라는 건 너무나도 많고 소스가 많기 때문에 굳이 재탕을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뭐 생물학처럼 양약을 낸다든지 미생물학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유지하고, 저도 기본서에 있는 테스트 뱅크, 기본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객관시켜서 주면서 최신 편입 기출 하고 옛날 편입 기출 계속 끼워 넣어서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 겁니다. 이제 주마다 한 개 정도씩 만들 예정이고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회차를 좀 제공하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편입은 특징이 MD와 다른 게 분광학이 나오죠. 분광학이 나오니까 이론 강의는 완강을 했어요. 완강을 했는데 연습 문제 풀이는, 이제 연습 문제는 이미 제가 판매하고 있는 란체스터라는 교재에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체화는 제가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광학도 처음에 연습 문제 풀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필요한 암기가 뭔지, 그리고 그 암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뭔지까지는 제가 저와 같이 한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원이 대비 유기생학 특강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진들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안 나왔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그 맥머리 문제 중에서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를 선별해서 올려드릴 건데, 추가로 강의를 할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한두 문제가 굳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풀만한 정도로 나왔고, 2021학년도에 있던 그 리버살돌 문제만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다 풀만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자료 한 번만 일주일 전에 한번 쓱 보고 갔으면 풀만했었고, 작년에는 출제진이 바뀌었을 때 아예 안 나왔죠. 맥머리를 무시했어요. 원래 유기생화학 한 문제씩은 냈거든요. 그 맥머리 출제 그 출제 범위를 지정해주면서 냈는데, 제가 그냥 그거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출제진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거기 유기2가 없거든. 분명히 연원이는 그 모집 요강부 보면 유기2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없어야 돼. 근데 어떻게 코리 차이코브스키 같은 거 나오냐고. 유기2도 막 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출제진들이 그런 모집 요강에 뭐가 나간지도 모르는 거지. 행정실은 그냥 작년에 썼던 모집 요강 똑같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기생학 특강은 아마도 자료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이런 말 좀 이렇게 틀딱 요즘 말로 딸피 뭐 어떤 그런 것 같아서 잘 안 쓰긴 하는데 좋아하는 말입니다. 힉 로드스 힉 살타. 그러니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가 뛰어라, 여기서 뛰어라라는 말인데, 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허풍쟁이가 내가 로도스라는 섬에서 뛰었는데 뭐 기록이 엄청 좋았어 했더니 그때 나온 말이에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최상의 컨디션 어쩌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가 아니라 일단 뛰는 거예요. 언제나 실전. 그러니까 실전처럼 공부하시고, 여기가 항상 로도스 섬에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전처럼 공부하시고, 실전처럼 문제 푸시고, 실제 가서는 그냥 떨리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냥 매일매일 시험 보고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임 어택이 심한 단국대나 이런 경우에는요,
앞에서 말려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생물 그 답 2개씩 고르는 거를 그냥 제끼고 풀 수 있는 거 풀고 제끼고 화학 열심히 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합격하기도 했으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똑같이 실전처럼 여기가 로도스인 것처럼 뛰고 실전에서는 여기가 로도스가 아닌 것처럼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고 대담하게 나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기까지 해서 하반기 편입 OT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저야 뭐 강의를 팔기 위해서 이 OT를 찍는 거니까 강의에서 배우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